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내가 사는 집에는 그 각각의 고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을 결정짓는 정말로 소중한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현관입니다. 이 현관이 잘못 배치되어 있고 현관 자체만 딱 봐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현관에서 보여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현관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만 잘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좋은 재물운이 쌓여서 바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현관과 관련된 풍수 인테리어 그리고 풍수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보여드릴 영상입니다. 현관에서 놓아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현관에 꼭 해야 되고 현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개념들만 잘 잡아두더라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영상을 한번 이렇게 쫙 볼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이 유료 강의에 나오는 그 소중한 내용들을 무료로 보고 여러분들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현관을 내 방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이라고 해서 지저분한 거 위주로, 보통 신발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지저분해지고 외부에 먼지가 잘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내 방처럼 꾸미셔야 됩니다. 즉, 신발 밖에서 뭐 신고 왔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다시 바로 닦아버리시고, 신발도 이왕이면은 먼지가 많이 묻었던 거라고 하면은 바로 세탁실이든 어디 가셔가지고 먼지 다 털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신발장으로 넣어 두셔야지 현관에 나쁜 기운, 나쁜 에너지가 모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은 현관에 들어 누워도 된다고 할 만큼 깨끗하게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뭔가 좀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물티슈 한 장 꺼내 들고 현관 바닥부터 닦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게 뭔가 원하는 대로 조금은 나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현관의 조명은 항상 밝은 것으로, 그리고 다른 가구라든지 인테리어든지 이런 것도 다 밝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쁘게 하시려고 검정색이라든지 조금 더 그 무채색 위주로 해서 너무 짙은 색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탁합니다. 탁하기 때문에 맑은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탁한 기운을 보면 또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하실 때도 은은한 간접등은 안방에 두는 것이고, 현관은 바로 쫙 하는 직접적인 조명 쫙 하는 걸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집 이렇게 시커먼데 바로 막 하려고 막 큰 돈을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소금단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소금단지가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일제시대 때 나왔던 나쁜 풍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금단지가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마스터님, 저희 스승님,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고 계시고요. 보통 나쁜 일이 있거나 정말 기분 나쁜다든지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에이 현관에 소금 뿌려라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뭐 그런 거 드라마에서도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런 것처럼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재수없는 일,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나쁜 기운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액막이용으로 우리가 뿌리는 게 소금인 겁니다. 그 소금을 소금단지에 딱 놔두면은 현관에서 나쁜 기운은 들어다가 싹 물러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소금단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장독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 요만한 단지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작게 돼 있는 건데 저는 색깔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하얀 도기에다가 담아서 현관에 딱 앞에 놔뒀습니다. 놔뒀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집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도는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소금단지 한 번쯤 도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 귀신이 들러붙거나 나쁜 기운이 들러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자체가 액마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이 많은 풍수 인테리어 서적들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현관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운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 물음표를 달아놓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 보면은 틀린 거겠죠. 틀렸습니다. 네. 이 내용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풍수 관련된 서적들을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동서남북 이외에 사방, 팔방, 거기다 더 나아가서 24방위로 나눠가지고 뭐 각각의 운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또 유명한 유튜버 분도 이렇게 쫙 예쁘게 해가지고 24방위 뭐 이렇게 해서 각각 뭐 이렇게 나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 일반인들 수준에선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요. 그렇게 24방이나 뭐 세분화시켜서 집의 운세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런 환경에 맞는 해석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100이면 100 다 틀린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나쁜 판단을 내려서 화를 입을 바에는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게 훨씬 나에게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대각선 방향으로 운이 모인다라는 내용도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거 신경 쓸 바에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물티슈 한 장 꺼내가지고 현관 바닥 닦는 게 더 운이 모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관에 대한 개념과 현관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거울의 위치인데요. 이 거울 같은 경우에 지금 요 현관 이렇게 있는데 이 현관 바로 옆쪽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되어 있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현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현관 바로 문 열자마자 보이는 거울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요런 경우에는 거울 떼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울 우리 집에 들어오는 좋은 기운들을 다 흡수해 버리거든요. 거울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그대로 흡수한다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현관에는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우리 집안의 모든 기운을 관장하는 총체적인 곳이죠.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씩 들어오는데 그 씩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머물러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거울 속으로 싹싹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운 아무리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저는 이제 풍수 인테리어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집터 그리고 집 구조 그게 안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풍수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풍수 인테리어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뭐 작은 액자 하나 요거 하나 그거 하나 지엽적인 것 때문에 집안의 모든 운기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거울은 만큼은 큰 작용을 한다라는 거 우리 집안의 요 거울 하나 때문에 하던 일들이 하다가 탁탁탁탁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현관에 많이 두시는 것들이죠. 구두주걱, 골프채, 우산 등인데 또 요즘 무슨 아이디어 용품이라 해가지고 구두주걱을 이렇게 현관에 탁탁탁탁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제품도 있고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특히 요즘 골프 때문에 난리죠. 젊은 사람들 2030 MZ 세대들도 골프 친다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참고로 골프 안 칩니다.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네, 뭐 작은 공 가지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골프는 안 칩니다. 안 치는데 여튼간에 보통 우리가 현관에 심심치 않게 그냥 두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관에는 좋은 기운들이 씩 들어옵니다. 씩 들어오는데 구두주걱 자체가 사실 계속 구두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더러운 물건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는 거고, 골프도 계속 야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뒹굴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관에 딱 있다. 그러면은 현관문 딱 열고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좋은 기운이 집안에 오자마자 에이 더러워, 에이 지저분해 하고는 다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요. 제 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계속 듣고 삶에 적용하시면은 지금 나가시는 분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두주걱이랑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구두주걱은 신발장 안에 넣어두시면 되고, 골프채는 집안에 어디 다른 곳에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골프채 가방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핸드백이라든지 캐리어 바퀴라든지 밖에서 질질질 끌고 다니던 것들 집안에서도 다시 또 질질질 끌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에 청결한 것도 그렇고 외부의 기운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다 상당히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쓰는 가방들 밑바닥도 잘 닦아야지. 어떤 심한 분들은 공중 화장실 바닥에도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고 지내는 이 깨끗한 집의 공간에 남들이 밟았던 그 화장실의 기운이 그대로 묻어와서 여러분 안방까지 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면은 화장실 바닥에 밟았던 그 신발을 내 침대 위에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 좀 샜는데, 여튼간에 구두주걱 골프채 현관에 있으면 지금 당장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괜찮은 곳으로 보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우산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빼놨는데, 우산도 마찬가지로 신발장 안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물기가 묻어 있을 때는, 특히 물기가 남아있다면은 요거를 깨끗이 말리고 보관을 해야 되지, 요 물이라는 게 참 얄궂은 존재죠. 한 컵의 물은 내 몸에 에너지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게 100리터, 수천 리터, 내가 갇힐 수 있을 만큼의 큰 물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또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나쁜 기운이 샘솟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습하고 꿉꿉한 곳에 나쁜 기운이 잘 들러붙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신 겁니다. 그러니 우산에 물기가 묻어 있으면은 이 물기를 잘 제거를 하셔가지고 딱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요거 참,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지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현관 앞에 쓰레기 둔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쓰레기는 두기 싫다. 그래서 집 밖에 냅두자. 왜냐? 집 밖은 말 그대로 우리 집 밖이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해가 있지 않고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빼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근데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집안에 쓰레기 없다고 해서 내 집 앞에 쓰레기 놔두면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집 안에 쓰레기 두는 것보다 더 마이너스 되는 게 이 집 앞에 쓰레기 두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죠. 현관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곳인데 아예 그냥 들어오기도 전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예선 탈락입니다. 들어가 볼 필요도 없이 좋은 기운이 에이 이 집 인간들한테는 기운 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 물기가 많잖아요. 요거 하루만 둬도 아니 반나절만 둬도 밑에 그 물이 배어 나옵니다. 집 앞에 그 냄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간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 없을 거라고 보려고 애쓰겠습니다. 분명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계시면은 오늘부터라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그 현실적으로도 복도는 공용의 부분입니다.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사용하는 공유 부분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저 법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다가
내 집안에 두기 싫다고 밖에 쓰레기 놔두는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첫 번째로 중문이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은 중문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현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나쁜 그런 먼지들, 신발에 묻어오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중문을 통해서 1차로 필터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문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요즘 뭐 3중 도어도 있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 그냥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넓은 집은 이렇게 여는 형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풍수적인 의미를 갖다 붙일 건 없고요. 각각 다 괜찮으니까 집에 맞는 거에 따라서 중문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요. 다만 공간에 따라서 현관과 바로 문이 뭐 집안의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방문하고 부딪힐 경우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중문 종류를 설정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유튜브 영상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중문의 유리에 대한 건데요. 이 중문 유리가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자료 사진으로 가져온 거는 투명한 거죠. 투명한 건데 뭐 투명한 것도 좋고 불투명한 것도 좋은데 요거는 이제 상황이 약간 바뀌는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투명으로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때냐면은 만약에 현관을 바로 열고 중문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불투명한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중문 복도를 통해 가지고 집이 이제 보이는 경우는 괜찮은데 현관과 가로 쭉쭉쭉쭉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불투명을 통해 가지고 막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운기에 관련된 흐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문을 설치하신다면은 요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지난번에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 의미는 생각 안 하시고 광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광고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땡큐 하죠. 광고 들어오면은 제가 대놓고 유료 광고라고 붙일 거고요. 아주 대놓고 멋있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광고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 유료 광고면은 보통 유튜브 거기 상단에 보면은 유료 광고라고 먼저 표시가 뜹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중문을 원하신다라면은 그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전에 한번 중문을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올 때 중문을 바꿔보려고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만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1년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뭐 100만 원 미만인 것도 있는데 그게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 의하면은 중문과 관련돼서는 현재 뭐 큰 시공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소업체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발품이라든지 손품을 잘 팔아가지고 업체가 어떤 건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 설치는 뭐 발주 들어가는 거 이후부터 해가지고 설치는 뭐 바로 그날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기본적인 틀은 있다는 거, 중문의 업체가 원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더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문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문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은 내 집이 아닌 경우, 뭐 전세든 월세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없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죠. 중문이 없으면은 커튼이든 블라인드든 설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잘 적용하시면 되는 거지, 나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것으로도 나쁜 기운은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현관풍수까지부터 해서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현관에는 모든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중문을 통해서는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할 건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집안에서요. 현관 자체의 의미가 큰 거고요. 중문은 조금 현대적으로 넘어온 현대 풍수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집안에서 나쁜 기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먼지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관이 바로 집안에 어떤 문이라든지 그런 공간과 부딪히게 됐을 때는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문을 설치하면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렇게 고급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은 제 채널명처럼 멋진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개념적인 키워드는 뭐냐? 바로 간격을 두는 겁니다. 간격과 구분을 두는 거죠. 모든 공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공간이 의미가 있는 그 구분을 두는 제일 중요한 경계점이 바로 문인 거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관과 또 집 안과 그것을 구분을 두면은 그만큼 각각의 기운이 고유한 기운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집안에서 어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는 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집수리하는 날 모두 다 풍수의 영역입니다. 대통령 풍수자문의 마스터님의 지혜와 그리고 4대째 내려오는 저희 가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택일 단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택일 단자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든 천성조 명품 풍수 채널이든 두 채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하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밑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택일 단자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된다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택일 단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과 택일 단자 견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하셨다면 컨설팅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든 개업이시든 집수리든 그리고 이장을 하시는 분이든 꼭 저희 멋지동 컴퍼니 그리고 마스터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